파주를 좀 전체적으로 봤는데 이 아파트가 이게 딱 그 위성에서 보시듯이 이 도로 쪽 있잖아요. 도로 쪽. 요런 도로가 있는 쪽 하고 요 지하철역이 있는 쪽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신도시가 또 생긴 거고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생겼고요. 그 외의 곳에는 사실은 파주 같은 데는 원래 구도심이 있거든요. 구도심 말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그냥 마을 수준이죠. 마을. 예. 그래서 아파트가 있더라도 그렇게 뭐 비싸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좀 시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파트를 사더라도 사실은 서울 쪽 밑에 그러니까 일산 쪽의 아파트가 사실 수요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거의 다 새 아파트입니다. 이게 운정신도시가 10년이 안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파주 쪽에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북한이 열리는 북한 특수를 제외한다 그러면 역시나 서울에 가까운 쪽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남부를 봐도 위쪽 갈수록 비싸듯이 파주 같은 경우는 밑으로 갈수록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쪽에 관심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지하철역 쪽, 역 주변으로 하되 지금 운정신도시 새 아파트가 깔려 있기 때문에 굳이 헌 아파트를 관심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지하철역 주변 위주로 새 아파트를, 그리고 가능하면 남쪽에 있는 아파트를 보시는 것이 향후 투자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투자 측면이 아니라 그냥 뭐 공기 좋다, 공기 좋은데 살고 싶다 그러면은 좀 위쪽 여기는 원롱역이라든지 파주역 쪽에서 뭐 거주를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좋아.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 돼지저금통입니다. 요즘 어떠신가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예, 저도 회사 다니고 하려니까 이 더운 날 많이 힘듭니다. 예, 오늘 퇴근하고 영상 하나 찍어야겠죠? 예. 자, 그럼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언론에는 이 지역에 대한 어떤 부동산 정보가 거의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역을 한번 쓱 봤고요. 조금 재밌는 트렌드를 좀 발견을 했어요.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주시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을 보려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요 경의중앙선 지하철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역세권.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야당역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그 인프라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가 좀 많죠, 이렇게. 예? 야당역, 운정역, 이 운정신도시역이라고 하는데 쭉 올라갈 때 금릉역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월롱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 뭐가 없죠, 지금. 예. 쭉 파주역 있고 문산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 북한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거 역을 따라서 밑으로 갈수록 인프라 그러니까 좀 늘어나는 좀 경향이 있어요. 금천만 해도 좀 원래 이 도시인데 마을인데 그 밑으로 운정신도시가 또 생겼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많이 생겼죠. 이렇게. 근데 이제 위쪽으로 가면 이제 없는데 여기 군사 지역이라서 이제 이미지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의미는 없고 밑으로 가면은 이제 일산 쪽이니까 사실 여기 딱딱 봐도 도로가 역시 일산은 이제 계획도시니까 여기가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이 역세권? 지하철 역세권의 중심으로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 사는 어떤 마을, 어떤 신도시가 좀 등장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북쪽으로 갈수록 그 규모가 적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외의 역세권은 사실은 그닥 뭐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군대 있을 때 이 지역을 많이 있었는데 사실 좀 뭐가 없어요. 예. 그리고 예전 같은 게 20년 전만 해도 이쪽이 이제 북한 쪽하고 임진강이죠. 여기가 북한 쪽하고 이 공동경비구역이기 때문에 거의 여기에 이제 뭐라 그럴까 치수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잘 안 되니까 항상 홍수 비만 오면 그래서 이쪽에 거의 홍수로 시달렸다라는 좀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구조만 봤을 때는 역시 부동산은 역시 그 지하철 역세권 쪽으로 따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프라가 다 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번 그 경매 물건 아파트 좀 볼 거고요. 아파트 가격을 보면은 이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 금년 상반기에 한 60건 정도 되는데 가격대가 5억이 안 넘어요, 되게. 근데 이게 뭐 거의 다 새 아파트거든요. 아파트가 이렇게 낡은 아파트들은 아닌데 이게 그렇게 가격이 안 높습니다. 그런 좀 특징이 좀 있고. 그럼 몇 개 물건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문산읍 선유리 양우 내 안내 아파트 32평 2.2억 유찰 1.5억이네요. 그럼 2억 정도 보면은 2억이에요. 32평인데 2억이라니까. 엄청 쌉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파트. 그냥 아파트인데 딱 봐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논에 있는 아파트죠. 2억 정도. 쪽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하철이 조금 건너편에 지금 보면 이제 여기 문산이잖아요. 문산 쪽이니까 좀 북쪽이죠. 이쪽이지. 문산 쪽 아파트인데 그것도 뭐 지금 82평이니까 이게 82제곱미터니까 32평이고요. 32평이고 지금 이게 실제 거래량을 봤을 때는 매매가가 32평입니다. 여기가 이제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억이 안 됐거든요. 32평인데. 근데 이제 쭉 가다가 지금 좀 올랐죠? 지금 최근에 한 2억 정도의 매매가예요. 32평인데. 근데 수요가 전세가가 한 뭐 1억 7천, 1억 6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거의 전세가랑 매매가랑 거의 비슷하죠. 월세 좀 볼까? 그 월세가 지금 80만 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지금 뭐죠? 지금 월세가 엄청 비싼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잖아요. 그 2천만 원에 80이잖아. 그러면은 매매를 해서 내가 만약 2억이에요? 그러면은 2천만 원에 8천이면은 내 돈이 1억 8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럼 80만 원을 곱하기 12잖아. 그러면 1년에 960만 원 받죠? 나누기. 그러면 1800만 원이잖아. 1800원? 수익률이 지금 5% 이상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 쪽에서는 이게 부동산 쪽 이게 작은 수익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값이 싸니까 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거 5%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싸요. 근데 이 봤을 때 나름 뭐 전세 수요는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 보면 월세는 적긴 한데 굉장히 아파트 값 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이분이 만약에 2억 정도에 받았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매매가가 거의 2억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잘못 받은 거지 사실은. 이게 조금 하방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한 이렇게 받아서는 좀 간당간당해요. 전세가가 뭐 1억 7천이긴 한데 사실은 이걸 더 받고 팔기에는 좀 그렇고 좀 애매하죠. 그리고 파주시 아동동 팜스프링 아파트 그리고 뭐 그냥 아파트 이고 이게 지금 몇 평이냐 근데 이게 거의 50평 되는 것 같은데 4.3 유찰 3억에서 지금 한 3.5억 3.7억 정도로 받으셨을 것 같고 보면은 여기가 이게 살짝 뭐 걸려있긴 한데 이게 주변에 논이에요 논이고 금촌역이 건너편이긴 하네요. 예, 금촌역 건너편 역이긴 한데 조금 역하고는 거리가 있는데 그래도 역세권이에요. 여기가 금촌 쪽
그리고 여기가 안 나왔네. 그래서 지금 평수가 이게 50평, 50평, 53평, 53평인데 지금 호가가 3.5억이에요. 3.5억 정도에 3.5억. 무지하게 높네. 야, 씨. 근데 지금 매매가가 지금 한 2년 전만 해도 한 2.5억 정도면 샀거든요. 50평이. 여기 수리를 좀 해놨네 이제. 무지하게 넘죠. 50평이면 어마어마하게 넓잖아. 아파트고 옛날 아파트는 아니네. 예. 50평이에요. 50평인데 지금 매매가 좀 안 되다가 가장 최근에 된 게 이제 3억 2천, 3.3억 정도고 전세 수요도 뭐 꾸준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한 여기서 한 2.5억? 2억에서 2.5억 정도 하는 것 같아. 그 정도. 예. 2.5. 그러면은 2.5억에 2.5억에 3.3억. 아니 2.5 나누기 3.3. 전세가율이 한 70% 정도 되네요. 예. 그러니까 뭐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조금 많이 외지네. 외지고 이분이 한 3.5억, 3.7억에 받았다 치면은 지금 이게 이거 안 돼. 지금 이제 하방이기 때문에 3억 이하로 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너무 막 많이 받았고 좀 애매하네 여기가. 가격이 너무 싸다 보니까 뭐 혹시 가능하다 그러면은 전세가보다 낮게 받으면 이제 무피 투자가 되잖아요. 여기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무피 투자. 그러니까 전세가보다 낮게 받는 거지.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예. 예. 요거 같은 거 요거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요. 1억짜리 있잖아. 예. 그리고 좀 애매하긴 한데 그리고 동네 잠깐 볼까요? 이거 보세요. 금촌역 앞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예. 위치가 예. 다음 동문 그린시티 아파트 조리읍 대원리입니다. 조리읍 대원리 이것도 몇 평이냐? 48평이네. 엄청 커요. 48평 3.7억 유찰 2.6억이니까 한 3억에 받았다고 치고 뭐 옛날 아파트네. 48평이에요 근데 엄청 넓어. 그리고 딱 봤을 때 이 호가가 3.9인데 이 매매가가 나름 또 매매가 잘 됐네. 21년도까지는 매매가 계속 있었어요. 그치 50평인데 원래 재작년 2년 전에는 2억 초반대니까. 근데 이게 쫙 되다가 22년도 들어서 거래가 안 됐고 최근에 들어온 게 3억 정도 되고요. 전세 수요는 뭐 띄엄띄엄 있네요. 예. 근데 2.6억, 2.3억 정도 정도 되고.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싸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거의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평이고. 근데 위치를 한번 볼까요? 위치가 좀 애매하네. 잠깐만. 위치가 잠깐만. 근데 위치가 진짜 논 한가운데 있는데? 그 이제 여기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모르겠어요. 여기 좀 뚝 떨어져 있어 갖고 이게 좀 조용히 살고 싶은 분들은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뭐 초등학교가 있긴 있네요. 근데 나가려면 되게 복잡하겠다 여기. 예. 예. 좀 애매하네요. 예. 이게 다음. 봉일천 효성 헤딩턴 플레이스가 있고, 요거 59제곱미터 3.2억 유찰 2.2억이니까 한 2.8억 정도 보고 있고, 나름 새 아파트예요. 나름 새 아파트. 저 위치가 좀 시골스럽고요. 보면 이 25평짜리고, 호가가 2.9억. 매매가가 2년 전까지는 여기가 얼마야? 한 2.5억 정도 하다가 쭉 올랐어요. 22년도, 21년도에 한 3억까지 좀 찍었던 것 같아요. 쭉 지금 떨어져가지고 한 2.5억 정도 유지하고 있고, 전세가는 유지하고 있고 한 2.5억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가가 2.6억, 2.5억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세를 만약에 여기서 2.4억 줄 수 있다 그러면 내 돈이 안 들어가잖아. 네, 그것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분이 2.7억 정도 받았다 그러면은 지금 2.7억 다서는 잘못 산 거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2억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그렇다. 전세값이 높긴 한데 이게 여기가 좀 뭐랄까, 좀 오를 수 있을까? 수요가? 매매 수요가 있을까? 좀 의문스럽네. 근데 위치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제 뭐 역세권은 아니고 저기 그냥 마을이네. 예, 마을이야 마을. 그냥 지역 마을 아파트. 여기서 밖으로 나가긴 조금 애매할 것 같아. 여기서 가려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되나? 이렇게 쭉? 서울 문산 고속도로네? 그 여기서 여기로 가가지고 이 밑으로 가나? 고양시 쪽으로 해가지고 쭉 해갖고 조금 이게 확실히 좀, 예, 그냥 마을 아파트네요. 예. 저 그 다음에 야당동 한빛 마을 2단지 휴먼 빌레이크 팰리스 32평 5.3 유찰 3.7이니까 한 4.5 정도 보고 있고요. 왜 이렇게 비싸냐 근데? 여기 새 아파트. 위치가 좀 그런가? 오, 호가 매매 이거 뭐 32평인데 이게 상당히 비싸네요. 앞에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가 재작년에는 거의 한 3억 5천 정도 보다가 이게 한 더블로 뛰었네? 5.7억까지 떴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 4억대 초반이고요.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한 2억 후반 정도이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2.7억에다가 한 4.3억, 2.7억에서 4.3억, 2.7 나누기 4.3은, 그럼 전세가율이 지금 6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수요가 엄청 많네요. 이거. 같은 32평이라도 아까 거기랑은 좀 다른 게, 여기 위치가 야당이라고 해갖고 바로 밑에가 여기 일산이네. 그러니까 운정 신도시 쪽이고 밑에.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비싼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위쪽으로 갈수록 엄청 싸고.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밑에 수도권 쪽, 서울 쪽으로 갈수록 이제 비싼 것 같고요. 32평에 4억이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수원 정도? 경기도 남부 쪽으로 봤을 때는 수원 정도 수준인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나름 또 인프라가 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 동네랑
이런 동네랑은 좀 차이가 있겠죠. 예. 자, 금촌동 후곡 마을 뜰 한 채 32평 4.1 유찰 2.9 유찰 2억이니까 한 2억 5천 정도 보고 있고요. 뭐 그냥 옛날 아파트 2억 9천? 2억 5천? 2억 5천 정도. 어우, 여기도 뭐 2억 5천이고 지금 호가가 3.3. 지금 거래가가 옛날에 지금 뭐야 2.5억이었다가 더블 떴네? 4.5억. 최근에 3억까지 떨어졌고. 오, 여기 전세 수요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2.6억이야. 그러면 3.3억이잖아요. 그럼 2.6억, 2.6 나누기 3.3은 전세가가 거의 80%에 육박을 하네요. 예. 이걸 하고 그럼 여기 봐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2.5억에 샀다. 2.5억 정도 샀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전세가가 2.5억이니까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샀다 그러면 잘 산 거지. 괜찮은 것 같은데 위치를 한번 보면요. 금능역 앞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운종신도시 바로 위쪽인데 확실히 여기가 좀 나름 또 인프라가 있나봐. 그래서 확실히 요쪽 밑에 파주 밑에 일산 쪽에 있는 데가 확실히 조금 가격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파주를 좀 전체적으로 봤는데 이 아파트가 이게 딱 그 위성에서 보시듯이 이 도로 쪽 있잖아요. 도로 쪽 요런 도로가 있는 쪽 하고 요 지하철역이 있는 쪽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신도시가 또 생긴 거고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생겼고요. 그 외의 곳에는 사실은 파주 같은 데는 원래 구도심이 있거든요. 구도심 말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그냥 마을 수준이죠. 마을. 예. 그래서 아파트가 있더라도 그렇게 뭐 비싸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좀 시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파트를 사더라도 사실은 서울 쪽 밑에 그러니까 일산 쪽의 아파트가 사실은 수요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거의 다 새 아파트입니다. 이게 다 운정신도시가 10년이 안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파주 쪽에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북한이 열리는 북한 특수를 제외한다 그러면 역시나 서울에 가까운 쪽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남부를 봐도 위쪽 갈수록 비싸듯이 파주 같은 경우는 밑으로 갈수록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 쪽에 관심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지하철역 쪽, 역 주변으로 하되 지금 운정신도시 새 아파트가 깔려 있기 때문에 굳이 헌 아파트를 관심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지하철역 주변 위주로 새 아파트를 그리고 가능하면 남쪽에 있는 아파트를 보시는 것이 향후 투자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투자 측면이 아니라 그냥 뭐 공기 좋다, 공기 좋은데 살고 싶다 그러면은 좀 위쪽 여기는 원롱역이라든지 파주역 쪽에서 뭐 거주를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